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 제목은요, 칼슘의 비이동성은 신의 한 수라고 했어요. 왜냐면요, 다른 양분은 이동을 다 잘해요. 근데 칼슘만큼은 이동을 못하게 했답니다. 이동을 잘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열매나 어린 잎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요, 잘 따져보면요,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란 그 제목은요, 제가 영화에서 따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도요, 칼슘이 왜 비이동성으로 만들었는지를 알고 이해하면 칼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신은요, 양분들을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관시켜서 각자의 기능을 하게 했어요. 양분들이 식물이 흡수하고 햇빛, 물, 공기만 있으면 잘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각 양분을요, 각각의 기능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질소는요, 세포를 크게 해요. 마그네슘은요, 햇빛을 잘 받게 해요. 칼륨은요,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요. 붕소는 양분을 잘 이동하게끔 만들어요. 인산은 이러한 기능을 다 하게끔 힘과 에너지를 줘요. 황은요, 색과 맛을 좋게 해요. 그런데 칼슘은 세포벽 사이를 단단하는 기능을 맡겠답니다. 그러면요, 왜 이상하다, 이 양분들을 왜 양이나 기능이나 이동성을 다르게 했는데 어떻게 정했을까? 한번 볼게요. 양을 다 다르게 했어요. 몰리브덴을 1이라고 했을 때 질소는요, 100만 배나 많겠어요. 몰리브덴보다 100만 배나 많겠어요. 그리고 칼슘은요, 식물에는 세 번째 필요한 양분이에요. 그래서 몰리브덴보다 12만 5천 배나 많겠답니다. 또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세포를 성장하게 하고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효과를 갖는 양분, 질소, 칼륨, 마그네슘, 인산, 황, 붕소죠. 그거는요,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슘에게는요, 이런 기능을 맡겼어요. 너는 세포를 단단하고 견고하게끔 해라. 이런 기능을 맡긴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이동 속도가 달라요. 세포 성장을 하고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질소, 칼륨, 마그네슘, 인산, 황, 붕소 등은요, 이동을 되게 빠르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칼슘만큼은 이동을 느리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세포 사이를 단단하고, 우리가 벽돌집 지을 때 있죠, 시멘트처럼 착 달라붙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비이동성으로 만들었어요.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황 등을 잘 이동하게 한 거는요, 이게요, 잘 커야 되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다 잘 이동을 해서 잘 커야 돼. 이게 잘 커야 되거든요. 커야 되니까 세포를 잘 만들어라, 빛을 잘 받아라, 색을 좋게 해라, 이동을 잘 되게끔 해라. 잘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칼슘만큼은요, 이동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잘 크지 못하고 세포 사이를 꽉 붙잡아서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양분은요, 크게 세포를 막 크게 해서 잘 자라게 하는 양분, 세포를 단단하게 붙여줘서 잘 못 크지만 튼튼하게 하는 양분, 이걸로 나누었답니다. 그러면요, 칼슘의 비이동성은 샅샅이 파헤쳐 볼게요. 이걸 이해하면요, 칼슘제를 다양하게 제조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의 차이는, 식물세포는요, 세포벽이 있답니다. 세포벽 사이가 일정해요. 그래서 세포벽 사이가 이렇게 단단하게 되면, 그러면 이 식물은 병에도 강하고 단단하죠. 이게 만약 느슨해지면요, 병이 잘 침범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세포는요, 세포벽이 없어요. 그래서 흐물흐물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다. 그래서 식물세포는 세포벽 사이가 아주 중요한데 그 역할을 칼슘이 하는구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로 갈게요. 거기 가면은요, 세포벽 사이를 구성하는 물질이 펙틴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식물 세포벽 사이 성분 중에 펙틴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세포들을 이렇게 톡톡 붙여준다.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펙틴입니다. 대학 교과서 보면은요, 그러면 이 세포벽 사이의 펙틴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는 건 뭘까? 그게 칼슘이에요. 칼슘을 넣게 되면 칼슘 팩테이트가 되는데, 이 칼슘 팩테이트는 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사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농업의 교육 교재는 이러겠죠. 칼슘을 연면 시비하면 세포벽 사이가 어떻게 돼요? 예, 단단해지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인 교육할 때는 그러면 세포벽 사이를 단단하게 해서 병의 침입을 막으려면 그러면 칼슘제를 주세요. 또 칼슘 팩테이트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냥 칼슘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펙틴만이 있는데 여기에 칼슘을 주게 되면 칼슘 팩테이트가 되면서 느슨해진 세포벽 사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펙틴이거든요. 이게 펙틴이거든요. 이 펙틴 사이에 칼슘이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벽돌집을 지을 때 좋은 시멘트로 단단하게 붙이는 것처럼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크게는 불리해요. 왜냐하면 딱 붙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병에 대한 저항성은 매우 커진답니다. 칼슘을 주지 않았을 때는 세포 사이가 좀 느슨하거든요. 그러면 병균들이요, 이야 맛있는 게 있다 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칼슘을 주게 되면 세포벽 사이가 아주 단단해지기 때문에 침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들, 사과고두병, 고추탄저병, 토마토 배꼽썩은병, 다른 병도 되게 많아요. 이런 병들이요, 칼슘을 주게 되면 이 세포벽이 단단한 세포벽이 된답니다. 벽돌집을 예를 들까요? 벽돌집이 있는데 시멘트가 안 좋은 시멘트를 바르면 비가 막 많이 오면 비가 새요, 안 새요? 새죠. 근데 시멘트를 잘 바르면 비가 안 새죠.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칼슘을 잘 이동하겠다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잘 이동해서 어린 잎에 세포벽 사이가 단단하면 잘 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크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잘 못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만약에요, 칼슘이요, 토양에 준 칼슘이 막 이동을 잘해서 열매로 갔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익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무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한데, 자식들이요, 때가 되면 시집장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40이 돼도 안 가고 50이 돼도 안 가고 그냥 부모하고 붙어 있으면 그거 자식의 왼수예요. 그거 왼수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조사한 것 끝에 칼슘이 이동성이 높았다면 큰일 났어. 야, 세포 사이를 딱딱 붙여서 강화하려면 그러면 칼슘 주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칼슘의 비이동성은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이런 거죠. 영화했던 사람들이 만약 연기를 했다면 그랬을 거예요. 칼슘의 비이동성은 신의 한 수처럼 기가 막힌 거라구나. 세포를 성장하게 하고 나무를 잘 크게 하는 거는 이동을 빠르게 하고, 세포 사이를 단단하게 하는 거는 이동성을 느리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제목을요, 무슨 제목을 붙일까 하고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칼슘의 비이동성은 신이 선택한 신의 한 수로구나. 기가 막힌 거구나. 이것만 잘 이해하면, 내가 그렇잖아요. 세포벽 사이만 단단해야 될까요? 세포벽도 단단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만든 게 사종복비 칼슘제예요. 앞으로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인과 이유를 알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요, 제가요,
과일에 나타나는 칼슘 결핍 현상, 채소에 나타나는 칼슘 결핍 현상, 또 이 결핍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양 수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토양의 칼슘은 어떻게 줘야 될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주 효과가 좋은 사종복비형 칼슘제는 어떻게 만들까라고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는요, 대학의 성적평가 등 바쁜 일이 많아서 동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만들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앞으로 자주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